여기 실공유하고 그다음에 비디오 최적화. 확인 누르시고. 공유. 네, 화면 공유 잘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쇼 보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됐나요? 예. 제가 화면이 이제 두 개라. 자,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힘 3번 예. 외쳐드리겠습니다. 시작! 강규형! 으야! 강규형! 으야! 강규형! 강규형 힘! 힘. 네. 예, 힘이 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새해 첫날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모습이 진짜 희망이 있다.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멋지게 늘 동일한 루틴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나비 선배님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멋집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어, 오늘 트렌드 코리아에 관한 거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이 책 자체가 저는 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 트렌드에 관한 책을 일관되게 써왔다는 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관한 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김난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연구소에서 서울대 연구소에서 만든 이 책을 이렇게 이제 훑어봤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에 대한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내 분야에서 꼭 필요한 거 정도는 이렇게 좀 흐름을 알고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트렌드 아니면 15가지 트렌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하는 분야, 업에 맞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슨 많이 깊이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볍게, 내년도는 이런 물결들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볍게 이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잠깐만요. 예, 잘 안 나오는데, 괜찮나? 안 넘어가네. 예, 저 왼쪽 위에 처음부터 누르시면 됩니다. 왼쪽에, 왼쪽 위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예, 이제 들어가네요. 예, 예, 예. 예, 올해가 검은 호랑이 해라 그러는데, 이 책의 딱 그 키워드가 일단은 호랑이가 될 것인가, 타이거가 될 것인가를, 타이거 오와 캣이라고 하는 이제 문장을 만든 다음에, 그 문자 하나하나로 이렇게 키워드를 10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런 패턴화 시킨 것도 참 대단하다. 참, 역시 그 연구소 사람들은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올해 고양이 아니라, 그 호랑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 키워드 하나씩 나중에 한번 이제 훑어만 보시면 됩니다. 뭐 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오는구나. 근데 저는 거기 중에서 굉장히 눈에 탁탁 띄는 게 세 가지가 머니러시하고, 그다음에 헬시 플레저, 그다음에 또 바른생활 루틴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눈에 띄는 다른 분야들은 관심은 있지만 내가 손댈 수 없는 분야도 있고, 또 이거 우리가 손댈 게 아니라 좀 더 큰 조직에서 손을 대야 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의 원이 있고 영향력의 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조금 우리가 관심의 원보다는 영향력의 원에 해당되는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제 그런 건데,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아주 다가오는 그 세 가지를 이제 뽑아봤는데 이렇게 그냥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은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나노화됐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다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예요. 다 외롭다는 거고, 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홀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네라는 이제 절박함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고 건강한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쫓는 머니러시가 아주 뭐 광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무슨 뭐 코인이다, 비트코인이다, 무슨 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주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과 시간으로 더 많은 벌이를 만들려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을 이제 루틴이라고 이제 만들었죠. 예, 그러면서 이 또 돈이든 루틴이든 건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내 몸뚱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야, 그러니까 최근에 건강인데 옛날처럼 아주 그냥 뭐 내가 절제하고 아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즐겁게 자기 관리할 수 있는 헬시 플레저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13페이지인 것이 가장 현장에서 이제 우리한테 아주 필요한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됐고, 그 뒷면에도 그 러스틱 라이프라든가 실제감 테크라든가 뭐 기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훑어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1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한 지도 벌써 16년째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누적되고 축적된 그 힘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요 트렌드 코리아를 이 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트렌드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혁신하라는 명제일 것이다. 여기 아주 이거를 쓴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우리가 트렌드만 알고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 그 변화에 맞춰서 나 스스로 갖다 혁신하라는 것은 혁자는 아마 예, 예, 그 가죽 혁신이죠. 가죽 혁자. 그래서 가죽을 벗기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더라도 자기 자신을 변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 19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 참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인생의 사관학교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인생이라고 하는 사관학교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길고 지루했던 그 역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더 강해질 차례다.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보니까. 예? 우리도 이런 다짐으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내년도 우리 더 강해지자. 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트렌드 중에서는 오늘 머니러시, 그 다음에 바른생활 루틴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헬시 플레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머니러시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결과적으로 여기 핵심은 투잡과 투자입니다. 투잡, 투자. 말도 참 잘 만들어냈어요. 그쵸? 예. 요 앞부분은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190, 197페이지가 아닌데, 맞나? 197페이지 보실까요? 196페이지 맨 위에부터 196페이지 페이지가 두 개인데 이제 하나만 표시했습니다. 196페이지 보면은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예, 주식 대가다운 말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196대 밑에부터 머니러시는 투잡과 투자를 통해 수입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다변화,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칭한다.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책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약간 생경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파이프라인이 너무 이제 일반화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물찌개만 질 것인지 파이프라인을 갖다 만들어야 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됐고 이제 생존과 직결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 금강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금을 캐는 도구가 필요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나르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을 만들어 놓고 그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게끔 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그 다음에 노란색 밑에, 아,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입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개인적 전략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와 같이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추가 소득,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시세 차익, 임대 수익 등 투자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필요하다. 달리 말하자면 투잡과 투자다. 예, 투잡과 투자. 예. 때에 따라서는 투잡도 필요한데 그거는 아마 시드 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요즘은 이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기업이 그 사장들도 알아요. 본인들이 직원들을 평생 챙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정년이란 말도 없어진 것도 이제 사장도 알고 직원들도 알아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한 직장에서 진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냥 60언저리 다 죽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60부터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자기를 갖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들 다 투자 내지는 투자 쪽으로 이제 돌아선 거죠. 여기서 지혜롭게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은 예,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 우리 노후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볼까요? 207페이지에 예, 그 부의 추월 차선이란 개념들인데 그것도 책 보시면 됩니다.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 207페이지도 보면은 이제 그 뭐 짠테크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종잣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출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레버리지라고 많이 불러요. 예, 그래서 레버리지로 관심을 쏠리게 된 것이다. 레버리지는 가볍게 하다라는 뜻의 그치, 레바라, 이제 레바, 예, 레바에서 유래한 말인데, 지렛대를 뜻하는 레버는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해 사람의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경제에도 적용된다. 이때 지뢰의 역할을 하는 것은 나의 자본이 아니라 타인의 자본이다. 빌린 돈을 지렛대 삼아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요즘 B2, 영끌 이런 단어들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지나치게 B2, 영끌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지렛대를 활용한다 그래도 이거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나 완전 파산할 지경까지 예, 그렇게 해서 빚을 짓거나 영끌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시드 머니를 갖다 잘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시드 머니를. 예. 자, 215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207페이지 받고 215페이지. 예, 저금리 시대에 성실하게 월급을 모아 저축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됐다. 실제로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증가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완전히 뭐 피부로 체험을 했습니다. 피부로 체험을 했어요. 지금 뭐 정상적으로 내가 저축을 해서 지금 뭐 서울 시내 중심가에 아파트가 35억이네, 50억이네 그러는데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불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볼까요? 답은 단 하나, 재테크다. 물가 상승, 고용 불안, 각자 도생의 시대, 내 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월급 위에 부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파이프라인 그게 투잡이든 투자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점점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보실까요? 예. 그 21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나이가 들어 가장 필요한 5가지는 돈, 현금, 머니, 캐시, 금전이라는 농담처럼 이란 말이 있는데 참 말도 참 잘 만들어내요. 예? 예.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게 이 문제가 절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돈이 없으면 노년의 삶은 오히려 재앙이다. 예. 네, 그럴 정도로 그다음에 그 노년의 삶을 위한 전투가 아니라 대학살이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쓸 정도로 진짜 노후에 돈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예, 대학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과격한 표현까지 쓸 정도로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단디만 먹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9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그 앙터프리너십이라는 것도 개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거는 기업가 정신인데 뭐 영어로는 이제 엔터프리너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도 개인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 얘기하고요. 오른편에 개인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다. 자신의 관심과 역량에 맞는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자기 전문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그를 기반으로 역량의 적용 가능성을 넓혀가는 경력의 확장, 다시 말해서 개인 피보팅이 절실하다. 그를 위해서는 침잠하며 배우고 익히는 개인적 레버리지의 시기도 필요하다. 결국 머니러시 역시 우리 모두 쫓아야 할 필생의 과업, 성장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자기매김해야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밑에다 써놨는데 성과, 성장, 성공, 성숙 저는 이 사성을 갖다가 이렇게 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다음에 또 겸손까지 갖출 수 있는 성숙해지는 것까지 같이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저도 제 사례인데요. 전에는 제가 월급 이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에 급여를 받고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했거든요. 10년 할 적에는 월급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보니까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성과급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다음에 출강, 원고료, 방송 출연료, 컨설팅 상담료, 그다음에 주주배당, 책 출간 인세, 그다음에 권리소득,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그로 인한 또 가치 상승, 또 호두 농장도 좀 하고 있고 한우 위탁 생산하는 거, 주식 배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자영소득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하나로만 이제 버티면 이제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월급 하나로만 시작을 했습니다. 월급 하나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한 12가지에서 한 15가지 정도의 소득이 여기 소득원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군데에서 막힌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종의 분산 효과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꾸준하게 책을 보면서 적용하고 사고치고 예전에는 이렇게 대출하면 대출 받으면 큰일 난 줄 알고 너 빚지면 절대 안 된다.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책을 보니까 그게 레버리지는 거구나. 그래서 대출을 갖다가 최대한대로 하고서 예전에는 막 갚아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가져가는 거구나. 그래서 은행 금리를 갖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터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래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저기 양대동에서 문정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걸 이제 배우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산들이 이제 늘어나고 조금씩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요 위치까지 오게 됐습니다. 추천 도서는 이게 보도 셰프의 책들은 워낙 저는 아무튼 재정에 한해서는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보도 셰프의 돈이 더 유명하긴 하지만은 저는 더 좋았던 게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 책이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쪽 책만 보다가 이 독일 사람인데 그 유럽 쪽 책을 봤는데 아우 이렇게 똑똑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주 그리고 최근에 그 보도 셰프가 쓴 책이 있었죠. 멘탈의 연금술. 그것도 역시 보도 셰프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재정에 한해서는 보도 셰퍼, 그다음에 또 로버트 기요사키의
뭐 책이라든가 그런 책들도 혼다켄이라든가 많은 책을 섭렵을 했지만은 이 보드 셰프의 책이 아마 가장 좋았던 것 같고 5가지 부의 비결, 그다음에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 파이프라인 우화, 유통의 판을 바꾸다 이런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부를 갖다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 윤수아 코치님 나오셨는데 아주 멋지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윤수아 대표님 하시는 강의들이 저희 동영상으로도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강의를 아주 강추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근무하고 교육학 박사까지 이제 땄는데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무렵에 이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학을 포기한 그 시점에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통장이 제로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10년간 재정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서 저희도 만나기가 힘듭니다. 우리 지금 이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게 저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윤수아 코치님한테 또 개인 또 이렇게 회원제로 가입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얼마든지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알아듣는 게 10%밖에 못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집값 오르는 게 좀 9호선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아무튼 예, 그래서 요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테크 처음이지 거기서 맨 처음에 이제 요런 흐름으로 금융에 관해서 내지는 주식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부동산에서도 1교시, 2교시, 3교시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또 후속 과정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게 뭔가 하면 본인이 일단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뭐 얼마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을 뿐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교사를 그만두시고 독립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 연봉을 월 소득 월봉으로 받습니다. 저분은 그래서 굉장히 멋진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의 증거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통장이 제로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의 평범한 그냥 우리와 보통의 평범한 그런 급여를 받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우리의 희망이 되고 그런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본인이 또 성취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취를 했을 뿐 아니라 이분은 또 교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세요. 그리고 딜리버리가 아주 좋아요. 이 선생님 특유의 딜리버리라는 것은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세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른 생활 루틴을 좀 먼저 들어갈까요? 바른 생활 루틴을 한번 펴보세요. 요게 327페이지. 327페이지는 뭐 그야말로 여태까지 우리 나비, 양재 나비 내지는 우리 3P가 걸어온 길이 바로 바른 생활 루틴이죠, 뭐. 우리는 그래도 13년 전부터 이렇게 독서를 해왔다는 것이 우리가 맞았구나, 우리가 트렌드를 갖다가 참 앞서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재택근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타율적 계획표가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 계획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필요가 많아졌다는 걸 갖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31페이지, 331페이지 보면은 거기는 그냥 그 페이지 수에다 또 이렇게 쳐놓으시든지 줄을 긋든지 하세요. 그래서 그 건국대 교수님이 삶의 규칙성이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예술가들이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베르나르 베르베르 얘기를 하고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이 글쟁이들 소설가들도 아주 철저하게 자기 패턴이 있다는 거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이 정도 일상이 있는지는 몰랐었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루틴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틴은 매일 혹은 규칙적인 주기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습관과 유사하지만 습관에 비해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오른편에 337페이지 습관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의 집체를 지칭하는 반면에 루틴은 의식적으로 반복하기 위해 세운 계획 혹은 일련의 행동에 더 가깝다. 두 키워드 모두 반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루틴은 습관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예, 그 내용들 참고하면 정의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 예, 그래서 업글린간이라는 뭐 연어도 있지만은 루티니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자기다짐적 삶의 태도이다. 예. 우리 모두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대통령도 아니지만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자기다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333페이지 목표에 나를 꽁꽁 묶어라 자기 묶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 루틴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처하도록 강제하는 자기 구속 전략, 셀프 바인딩 혹은 자기 묶기.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 어떤 틀에다 집어넣는 거죠. 지금 요거 우리가 지금 이 모임에 날 갖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묶어버리는 거. 예, 요게 바인딩입니다. 요게 셀프 바인딩. 그거 자체가 필요하다고 전략인데 우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이 나비 모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돈과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묶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등록금을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자기를 묶는 방법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335페이지 보면 시간 시간에다 이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과도하게 낭비하는 것들을 막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 예, 그래서 뭐, 구글 타이머,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어, 예, 예.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갑시다. 그거 넘어가고, 341페이지, 341페이지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는 이제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라, 되돌아보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레트로스펙트,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봐.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예,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를 되돌아보고 반추해보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하루 일과 유사하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최근에 다이어리를 열심히 꾸미는 다꾸족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필기구, 스탬프, 데코, 테이프 등 다이어리 꾸미기 관련 용품의 매출이 전년도기 61.9%나 상승했다고 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가 열풍 불기는데 저희는 이미 뭐 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바인더 쓴 게 32년째 쓰고 있더라고요. 32년째 쓰고 있으니까 저희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예, 학생들은 이미 학기와 방학의 구분이 어려워졌고요. 직장인들은 역시 평일과 주말의 차이를 갖다 실감하지 못하게 됐고, 점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 예, 그래서 오른쪽에 역설적이게도 높아진 일상의 자유도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높인다. 사람들은 구조화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스로 시간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 이들은 무심히 흘려보내는 시간을 불안하고 추적해 바라본다. 나만 뒤처지는 느낌, 나만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통제감을 상실한 사람들은 다시금 자신의 통장을 확인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바른 생활 루틴으로 변신해 나름대로 구조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면서 나의 삶을 잘 통제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노란색 칠한 거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 보시면은, 저는
행복한 일상의 성실함에서, 행복은 일상의 성실함에서 온다. 그냥 키워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를 셋해놓고, 그 밑에, 그냥 남들이 알아줄 리 없는 나만의 소소한 일상들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행복은 일상의 성실함에서 온다. 그런 표현이 참 다가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줄 한번 쳐놓으시고, 예. 그래서 저 역시 이 바인더를 통해서 지금 32년째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평범한 삶이었지만은 꾸준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그 함께 해주고 한 30만 명의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꾸준하게 그냥 일정 시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인더를 쓰고 있고 지금도 꾸준하게 그냥 성실하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쌓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스승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사이에 보니까 저는 지금의 이 삶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매일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서 오늘날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이거 제 자리거든요. 제가 늘상 있는 그 제 방인데, 제 방도 늘 책과 바인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고 뭐 흔한 그림도 한 장 없지만은 그냥 늘상 이제 이렇게 이 공간에서 늘상 책에서 에너지를 받고 늘상 바인더 한 1000권 되잖아요. 예, 1000권 정도 바인더가 있고,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라 좀 이렇게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제 책을 추천합니다. 바인더의 힘, 독서 천재 홍 팀장, 대한민국 독서혁명 참고하셔서 바른생활 루틴이가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나비 자체가 루틴을 만드는 기가 막힌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양재나비 너무 좋습니다. 양재나비를 비롯해서 전국에 한 1000여 개의 나비의 모임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멋진 그런 단체, 그런 어떤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틴에 관해서 저희는 이제 3P 습관 클래스라는 거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벌써 1년 됐습니다. 예? 1년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생 그 습관 잡는 루틴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생들도.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 끝난 다음에 이제 몇 주간의 루틴 잡는 그런 걸 갖다가 습관 원정들의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헬시 플레저를 보겠는데, 헬시 플레저가 여기서 나온 책에 나온 게 너무 약간은 좀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있다 보니까 좀 지식이 좀 너무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건강에 대한 어떤 강의를 압축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끄덕끄덕? 예? 예. 다른 데서는 시간당 200만 원 받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예, 그래서 헬시 플레저, 예, 헬시 플레저는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예, 한번 훑어보시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곤욕을 치렀잖아요. 근데 똑같은 데 있었고 똑같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리잖아요. 왜 그래요? 마스크가 우리를 구해준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마스크가 우리를 구하고 거리두기가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참 그 놀랍게도 그래도 저희가 1년에 그래도 한 2, 3만 명을 만나는데 저희 직원들 내지는 저희 관련된 분들은 한 분도 그래도 코로나에 이렇게 안 걸리고 똑같이 노출됐는데도, 예, 어떤 경우는 어느 외부 학교에서 했는데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 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희 직원들 내지는 저희 팀에서는 한 명도 안 걸렸는데, 그거는 분명히 아마 식사도 같이 해서 심지어는 한 테이블로 식사도 같이 했는데 저희만 안 걸렸던 것은 아마 뭐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무튼 그 면역력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건강과 면역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277페이지 건강과 쾌락을 함께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이제 건강, 그걸 갖다가 추구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건강도
건강 관리도 즐거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헬시 플레저라고 하는 이제 신조어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예. 279페이지 그 중간에 보니까 건강 관리야말로 요즘 사람들에게 자기 관리의 종착역이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저희가 자기 관리 전문 회사인데, 전문 교육 회사인데, 주로 옛날에 기록 관리,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지식 관리, 독서 이런 분야를 얘기했었는데, 건강을 저희가 사실 2009년도 하긴 했었지만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었어요. 왜 그런다면 솔루션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이론만 얘기하는 거 잘 안 합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그게 못 하겠어요. 예? 이론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확실한 제 체험이 없든지 제가 안 했든지 제가 뭐랄까 체험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인더를 주거든요. 예, 예. 그리고 기록 관리 뭐 꿈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 아니라 꿈 노트를 갖다 써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건강도 저희가 솔루션을 찾느라고 20년간 헤매다가 다행히 잘 찾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강관리는 결과적으로 자기관리의 종착역입니다.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시간 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놈의 바인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쵸? 예? 아침에 뭐 건강이 무너졌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책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종착역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건강 진짜 목숨 걸고 여러분이 한번 파고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조금 식단 관리 내지는 피로 관리 그다음에 멘탈 관리 정도로 나왔는데 너무 조금 트렌드 위주로 좀 이렇게 지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면을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제 강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조금만 더 봅시다. 요거는 293페이지. 전 국민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결정적인 얘기는 단연코 코로나19다. 바이러스 창궐은 감염에 대한 공포와 함께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왔다.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도 그랬었고 2015년 메르스가 발생 때도 건강관리가 굉장히 부상했던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어, 이렇게 친했던 지인 중에서도 실제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와, 그럴 때마다 그냥 아주 그냥 아찔아찔하고 그냥 막 좀 걱정이 좀 되죠, 사실. 예. 그다음에 293페이지. 나노 사회가 돼서 공동체는 흩어졌고 개인들은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됐다. 그래서 각자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각자 도생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제 믿을 것은 나 자신뿐이고 건강 관리에서도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다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맨 밑에 자신을 더 보호하게 만들고 이러한 경영성이 곧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일단 어떻게든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트렌드가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망과 시사점에서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모든 의학이 이제 치료의학 중심인데 여기서 이제 예방의학으로 나가는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질병산업에서 건강사로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40대 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적에 앞으로 내가 평생을 걸어야 될 것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하나가 교육이었고 또 하나가 건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공부할 적에 나는 건강이 아주 중요한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정하면서도 질병산업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산업과 건강산업이 어떻게 다른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오케이. 자, 299페이지 보실까요? 예, 뭐 결론이죠. 뭐 건강과 지속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건강 관리도 즐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헬시 플레저 뭐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줄 거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건강에 한해서는 저 죽은 의사, 그다음에 이기는 몸, 환자혁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호전 반응 정도 이렇게 읽어두시면은 아마 그래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따가도 이제 추천 도서 나올 텐데 그때 필요한 것들 사진 다 찍어 두십시오. 예.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전체 물론 과정이 있지만은 저희가 특강으로 요약해서 지금부터 빨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에는 7가지 죄가 있으니 노력이 빠진 부, 양심이 빠진 쾌락, 성품이 빠진 지식, 도덕이 빠진 상업, 인간이 빠진 과학, 희생이 빠진 예배, 원리가 빠진 정치가 그것이다. 그 식민지 시대의 인도 상황이나 2020 이제 2년이 됐죠. 한국의 정치 상황, 요즘 우리 사회 상황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노력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코인이네, 뭐 주식 단타네 해가지고서 양심이 빠진 쾌락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고 성품이 빠진 지식, 도덕이 빠진 상업, 인간이 빠진 과학, 희생이 빠진 예배, 원리가 뭐 전무한 정치, 그쵸? 예.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지금 뭐 아주 말도 아니죠. 예? 예. 그러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오늘은요, 이렇게 거대 담론 말고, 예? 그 거대 담론 말고, 가정교육이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예? 건강이 참 삶의 조건임에 들고, 건강교육 여태까지 해봤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건강교육 들어봤습니까? 뭘 먹어야 되고, 얼마나 먹어야 되고, 예? 그런 거 해봤습니까? 참 그 세상의 교육이란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필요한 교육은 안 해주고, 예? 지금 삼각함수 혹시 씁니까? 예절, 삶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예절 교육 안 하잖아요. 예? 신앙은 뭐예요? 삶의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 교육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건강,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휴먼빙, 내 존재 자체가 건강을 빼고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절대로 아웃소싱 하지 마십시오. 그냥 건강을 다 그냥 일방적으로 병원이 됐던 뭐 제약회사가 됐던 거기다 아웃소싱 하지 마시고 이것만큼만 철저하게 내가 주권 회복을 해야 되고 여기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건강 분야에서도 공부하고 관리하고 습관화하고 그래서 지식이 쌓여지면 다른 사람 돕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할 적에도 4가지 필요해.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두 번째가 돈이고, 세 번째가 의미의 문제고, 네 번째가 이제 여가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1번, 2번이 결과적으로 건강과 돈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건강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공부해야 됐던 계기가 어머니께서 고혈압약, 관절염약을 수십 년 동안 드셨고 굉장히 이렇게 빼빼 하셨어요. 이렇게 마른 체형이었지만은 제 생각에는 고혈압이 아니라 물 부족이었었어요. 물 부족인데 불구하고 그냥 병원에서는 고혈압약을 먹으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뇌경색이 오셨고 쓰러지셨고 11년간 병원에 계서 투병하셨습니다. 11년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그 당시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으면 180만 원, 많은데 210만 원씩 나왔었어요. 저희 삼남매가 이거 쉽지 않던데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3대 병원 최고라고 하는 S대병원, Y대병원 이런 데만 다니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식사를 못 하시니까 콧줄을 이렇게 들이다가 나중에 목에다가 이렇게 또 줄 해서 이렇게 드리고 당신도 고생하시고 우리 삼남매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11년간 그 의료기관에서 그 받았던 서름과 그 아주 처절한 그 갑질을 당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또 그냥 그 최근에 이렇게 뭐야 그 저기 치매가 오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입원하시게 되는데 걸어 들어가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누워서 나오시고 그 이후로 누워서 계시다가 몇 달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3달 입원하셨는데 그냥 1,500만 원을 갖다가 그냥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 1,500만 원도 아주 비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예? 뭐 간병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1인실을 갖다 고집을 해요. 1인실을 고집을 해서 그냥 환자가 오면 빨대 꽂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이게 뭘까? 요즘은 제가 뭐 1,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 병원 갖다 주는 이 시스템 도대체 뭐냐. 예, 그래서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고 저는 아주 처절하게 느꼈고, 저는 처절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저는 처절하게, 아주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당하면 안 돼, 당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렇게 빨대 꽂혀서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전 처절하게 건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에 오시면 알겠지만은 전체가 다른 거는 한 칸밖에 안 되는데 전 전체가 건강입니다. 예, 그래서 건강을 저는 그래도 500권을 받습니다. 500권을 갖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 중에서도 선별한 책들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책만 보신다 하더라도 건강에 대한 큰 아마 패턴이 아마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 중요한 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평생을 노후에 뭐 할 거예요? 건강 공부하세요. 노후에 은퇴하고 뭐 할 거냐? 건강 공부하세요. 건강. 아, 오케이. 저는 건강 제 자격증 딴 겁니다. 저게 뭐 카이로프락틱이 됐던 뭐 척추 교정이 됐던 뭐 스포츠 마사지가 됐던 발 마사지가 됐던 제가 건강 수료증 자격증 단식 훈련원 저 무진장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몸에다가 좋다는 거 비타민 미네랄 먹어보고 발라본 게 한 3억 이상을 먹어보고 발라봤습니다. 그럴 정도 소금도 종류별로 물도 종류별로 한 병에 몇십만 원짜리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해왔다는 거. 예.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12월 달에 건강 독서 모임이 12주 과정을 했었고,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를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간헐적으로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너지는 많이 들어가고 돈이 안 되는데 의미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4기까지 이렇게 해달라면 해주고, 또 이렇게 또 다른 거 하다 해달라면 해주고, 막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즌2가 돼서 5기, 6기, 7기, 8기까지 해서 이때는 이제 8주를 했습니다. 8주. 예, 8주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 자기 얼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 전임 회장님은 계시네요. 예, 여기 가운데 이동환 원장님도 우리가 모셨네 그 당시. 예, 오케이. 그러다가 시즌3가 되면서 빛의 프로젝트 그래서 2주, 12주 하다가 8주 하다가 좋긴 좋은데 사람들이 다 못 오겠대요. 너무 이렇게 급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8주 하는 게 부담스럽대서 저희가 2주 과정으로 최근 들어서 저희가 리뉴얼해서 했는데 굉장히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좋습니다. 전에 했던 분들, 우리 다 김경호 선배님들, 뭐 또 조미자 선배님들, 예, 또 뭐 이런 분들이 그 당시 뭐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마인드에 관한 걸부터 먼저 들어가면은 저는 마인드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게 식탐을 버리고 성공을 가져라는 책인데 그 책이 절판되고 비슷한 책으로 나온 게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미즈노 남부쿠는 어려서 부모를 이끌어서 고아가 되는데 작은아버지 집에서 대장장이 노릇을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10살부터 이미 술, 도박, 싸움을 해서 18살에 감옥을 갔어요. 감옥에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의 관상들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감자의 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관상가를 찾아갔다면은 1년 안에 당신은 칼 맞아 죽을 상이니까 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화를 묘면해라.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갔더니만은 그 스님이 안 받아주는 거야. 당신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해라. 술을 끊고. 근데 그걸 갖다 진짜로 실천을 해서 그래서 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 9년간의 공부를 하면서 일본 최고의 관상가가 되고 3,000명의 제자가 생겼는데 3년간 이발사 보조를 하면서 얼굴 연구했고 3년간 목욕탕에서 몸 관찰하고 3년간 화장터에서 골격을 연구하고 이렇게 아주 대단한 이제 스승인데 평생 간소한 식사,
보리밥과 일탕일체, 국 하나, 반찬 하나,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의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면 끝입니다. 아니, 그 당시는 먹을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도 아니고 진짜 가난하고 다 이렇게 먹을 게 없을 시대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죠? 그때 뚱뚱한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었을걸? 예? 그때 비만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고 저 당시 저런 얘기를 해요? 예? 난 진짜, 예. 입으로 한번 들어가는 음식은 토하더라도 항문에서 나온 똥과 같이 구린내가 납니다. 밥을 많이 먹어 그것이 소화가 안 되면 다 똥이 됩니다. 과식하는 것은 밥을 그대로 화장실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 책은 그냥 몇 가지만 뽑은 겁니다. 예?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 책은 봐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스승님은 저 책을 1년에 한 번씩 본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환자혁명. 저는 저분을 미국까지 가서 찾아뵀습니다. 예, 물론 때 저분만을 보러 간 건 아니었는데 강의하러 간 김에 저분과 연락을 해서 일부러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책 사인 받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사인 받으라고. 그랬더니만은 저분이 식사 대접까지 해주셨습니다. LA에서.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한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양재나비에서 특강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런 노력이 다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결과적으로 한 얘기가 환자들의 진정한 건강을 되찾도록 돕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환자 교육과 영양뿐이다. 이분은 사실 척추신경 쪽이고 이 카이로프락터고 이렇게 척추 교정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음식과 관련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건강을 공부해 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 교육과 영양 이거 하지 않고서 소용이 없다. 그냥 그 일방적으로 뭐 TV에서 하는 무슨 강의 듣고 시금치 듣다 팍 했다 없어지고 무슨 뭐 뭐가 좋다 팍 했다 없어지고 그거 말고 예 유일한 그러니까 교육과 영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핵심이고 근간입니다. 자, 이분이 책 서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입니다. 하루에 의료가실로 몇 명이 죽냐? 700명이 죽어요. 전보재택이 2대 떨어진 건 똑같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30만 명이 의료 태만행위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월남전이 10년 동안 5만 6천 명이 전사했거든요. 월로 따지자면은 1년으로 따지면 1년에 5,600명 죽는 이 문제가 어마어마한 이슈가 돼가 있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하야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슈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 1년에 30만 명이 죽는데 이거 보도도 안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이거는 굉장한 폭력입니다. 이건 굉장한 폭력이고요. 이건 파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이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장악했던 건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 얘기하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이 한 알이 13.5달러 들어가다 736달러 받는 이 자본주의 탐욕은 뭐예요? 11달러 들어가다 434달러 받는 거. 원가 0.8센트, 그러니까 80센트짜리 갖다가 1100달러 받는 이 자본주의 탐욕은 도대체 뭐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 코로나 치료제, 원래 코로나가 치료제가 원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치료제를 갖다 해서 1인분 굉장히 비싸던데요? 한 7, 80만 원 하던데요? 그걸 다 국가 세금으로 다 메우던데요? 도대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뭐예요? 저기 뭐냐, 예? 그 주사제가 됐던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난 나중에 다음 정권 되면 그 리베이트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그 리베이트, 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식품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제약과 식품업계가 현대 그 문명을 갖다가 망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식품업계에서는 또 관심사가 유통기한 연장과 원가 절감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 심지어는 1960년대에는 담배는 굉장히 소화 촉진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예? 예, 그럴 정도였었죠. 그 다음에 그 가습기 살균제로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수 중에 한 사람은 그걸 갖다 옹호하는 이제 그 논문을 발표했죠. 왜 그래요? 돈 받았으니까 그러잖아요. 예? 예, MSG가 좋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는 건 다 무슨 논리인가요? 다 돈의 논리 아닌가요?
자, 영양에 대해서 들어갑시다. 예, 영양.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은 대단한 책입니다. 노벨 의학상에 추천받은 분입니다. 저분은 원래 그 수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454종류 17,500회를 부검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물원에 근무를 했고, 아프리카에서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에 스카우트 받아서 미국의 동물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미국 동물원 여러 군데서.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3,000명을 갖다가 부검을 했으니까 와, 이런 스펙이 없죠. 이분의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론이 뭔가면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사한 이유는 모두 영양 부족 때문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발견했는데 그걸 갖다 얘기했더니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미국이 얼마나 이거 영양 부족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얼마나 영양이 넘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얘기했어요? 칼로리 많은 거하고 비타민 그 미네랄 이걸 갖다 구분 못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해서 12년 동안 또 의사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책은요 라디오 방송했던 거예요. 라디오 방송. 예, 라디오 방송으로 해서 그 일일 평균 청취자가 3천만 명. 예,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하게 아주 반영해냈던 게 이 내용이 이 책이에요. 예. 이 사람이 한 얘기 뭐예요? 12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뢰를 밟지 말든지 의사에 가는 것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의 아내도 의사입니다. 이분의 친구들이 다 의사들이에요. 조심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나와요. 병원에서만 매년 미국인 30만 명이 의료 태만 행위로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미국 면허 의사 중 50%가 매주 마약 복용하고 예, 그다음에 78% 의대는 매주 불법 마약한다. 이거는 하버드대 의대에서 발표한 겁니다. 매년 10만 명의 운동선수가 시합 중, 연습 중, 직후에 사망을 하는데 교통사고 2배가 많아지는데 이게 뭐예요? 그 중에 35%는 구리결핍이에요. 동분결핍이에요. 예, 그 첫 신호가 뭐예요?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그 미드필더, 이게 2000년생인데, 19살의 그 미드필더인데, 그냥 그 집에서 홈트하다가, 예, 집에서 홈트하다가, 뇌동맥류 파열로 죽었어요. 19살에 얼마나 건강한 운동선수예요? 예? 근데 뭐가 부족이에요? 예? 동분 부족인 거 혹시 아세요? 볼까요? 요, 셀레늄 결핍으로 역시 1년에 10만 명이 죽어요. 레지 루이스 선수는 27세 보스턴 셀틱스의 그 주장이었었어요. 이 92년도에 800억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문과였습니까?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데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버드 의대 교수 12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1인당 100만 달러씩 주고. 근데 죽였어요. 결론이 뭐예요? 10센트 값어치의 셀레늄만 공부하면 살릴 수 있었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 선수를 갖다가 치료했던 그 팀장이 누구였냐면 이 토마스 네사 박사예요. 이 양반은 하버드 의대 심장법 교수고 보스턴 마라톤을 3번이나 완주했고 레지 선수를 부검한 지 1년 6개월 뒤 똑같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뭐예요? 예, 셀레늄 부족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예, 의사들이 영양 공부를 안 합니다. 의사들이 영양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대 과정에 영양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훑고 지나가든지 공부를 안 하거든요. 예,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비앙페라는 선수가 축구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었거든요. 예? 이 튼튼한 선수들이 왜 그래요? 예, 셀레늄 결핍. 얼마 전에 신문에 칼럼에 나왔는데 그 손흥민 선수 친구가 쓰러졌어. 에릭슨 선수가 29세 키가 182cm 하는데 다행히 이 앞에 많은 선수 죽었기 때문에 그 전담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살리긴 살렸는데 선수 생명 끝난 거예요. 그 전에 여기서 보니까 이 칼럼에 보니까 그 전에 28세 된 선수가 쓰러지고 사망하고 24세 선수, 22세 선수, 35세 오드레 선수, 25세 이탈리아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이미 다 죽어버렸어. 이런 것들 때문에 다행히 지식이 축적돼서 그냥 심장 이렇게 마사지해서 살리긴 살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양소 부족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동분결핍 아니면은 셀레늄 결핍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신문에 발표도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농구하다가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조용히 죽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이 한 분도 결혼한 지 3년 차 되는데, 4년 됐다. 4년 됐는데, 그냥 남편이 그렇게 그냥 사이도 좋고, 진짜 아주 그냥 꿈에 부풀어 이렇게 했었는데, 2살짜리 아이 하나 남겨놓고, 그냥 자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사람들은 뭐라고 병원에서는 심장마비입니다. 천만에요. 셀레닌 결핍 아니면은 동분부족인 거 혹시 아세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웁니까? 못 배워봤잖아요. 못 배워봤잖아요. 영양제 섭취 없이 운동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땀 흘릴 때 60가지 필수 미네랄이 함께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80년 동안 흘릴 땀을 운동선수 30년 동안 압축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영양제를 섭취하지 않고 운동하면 죽습니다. 예. 세상에 강아지 사료에는 미네랄이 40가지 들어가고 실험용 쥐에는 28가지 미네랄이 들어가는데 유아식엔 11가지가 들어가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예. 참 개만도 못한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예. 이기는 몸, 예, 아시죠? 예, 오케이. 여기서 이제 그 만성 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성 피로.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현대판이 영양실조를 얘기하잖아요.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실조를 얘기하는데 살은 찌는데 에너지가 안 나오지는 이유는 뭔가면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우리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200개에서 1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세포라든가 심장세포라든가 이거 활동을 많이 하는 거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한 1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세포 하나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예요? 이거는 에너지 공장이에요. 에너지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TCA 사이클이 나오는데 우린 들어는 봤잖아요. 들어는 봤는데 우리가 제대로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한번 봅시다.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ATP라는 게 생존 에너지인데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이 필요한데 그 연료가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려면 당, 글루코스가 돼서 피부로 산에서 아세틸 CoA로 넘어가야지 비로소 TCA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에서 피부로 산에는 비타민 B3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부로 사는 아세틸 CoA로 넘어가려면은 효소 엔자임과 코팩터와 코엔자임이 들어오려면 B1, B2, B3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세틸 CoA 자체의 원료가 비타민 B5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비타민 B군이 없으면 미안한데 TCA 사이클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단백질이 분해되려도 B6, B1, B2, B3, B6, B9, B12, B6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 위에 지방이 분해되려도 B3, B7, B2, B3가 필요하다는 거. 그랬을 적에 비로소 TCA 사이클을 갖다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트루산에서 알파 이제 글루타르산, 석신산, 푸마르산, 말산, 옥산, 아세트산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 속에서 B12, B5, B2, B3가 필요하고 그랬을 적에 비로소 힘, 에너지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에서 늘상 일어나는 이 메커니즘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B군이 8가지가 완벽하게 필요합니다. 들어는 맞나요? 예, 티아민, 플라빈, 니아신, 판토텐산, 피리독신, 비오틴, 엽산, 코발라민. 예,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이거 없이요, 내가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늘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빠지려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장의 효율이 떨어진 거예요. 100이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90만 돈든지 80만 원든지 70만 들어가면 당연히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덜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그래요? 내 몸에서 인체의 공장에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8가지가 완벽하게 필요한 겁니다. 음식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천만에요. 그런데요, 이 공장을 돌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공장을 돌리는데, 여기 나와 있네. 예. 하여튼 탄수화물을 할 적에는 비타민 B 요거는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할 적에는 조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할 적에는 또 요게 필요하고, 그쵸? 그랬을 적에, 전체 TCA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런 걸 돌리는데 여기에 부산물이 매연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예? 공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자동차에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그쵸? 예, 오케이. 그래서 활성산소는
오른쪽에 그 미토콘드리아의 부산물이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보일러 연계 나오듯이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듯이. 왼쪽에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항산화 영양소인데 그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C. 기억하세요? 이거는 에이스라고 기억하세요? 비타민 에이스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항산화 미네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셀레늄, 구리, 망간, 아연, 철분. 따라서 하세요. 셀레늄, 구리, 망간, 아연, 철분. 요거 기억하세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들이 바로 이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독소 물질을 없애주는 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셀레늄, 구리, 망간, 아연, 철분 이런 것들이 그거 외에도 당연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이거 다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항산화 미네랄이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양소는 필수 영양소와 선택 영양소가 있는데 필수 영양소는 그래서 따로따로 먹는 거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에 먹어야지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종합 미네랄을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C, 유산균, 코엔자임 Q10 이게 필수 영양소고 선택 영양소는 뭐 혈액순환 모조라든가 관절이라든가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이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왼쪽에는 필수 영양소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요 6가지는 평상시에 늘 드셔야 되는 거고 저는 요 몇 년 사이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게 저걸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작년 2월 달에 를 만났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불면의 법칙은 다이어트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한 책입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교수 자체가 40년 전에 뭐 이렇게 뚱 보였다가 22kg 감량을 하고 영양학자로 40년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난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섭취 주기다. 이때 먹어라 주로. 8시간 동안. 그 다음에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동화주기. 내 몸에서 흡수하고 사용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4시부터 낮 12시까지 배출주기. 이때는 배출하는 시간이니까 먹어서 좋을 게 없으니까 과일, 야채를 먹든지 과일 주스, 이렇게 생과일 주스라든가 슬러시라든가 그런 거 정도 먹으라 얘기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간헐적 단식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간헐적 단식하고. 그래서 제가 816이라고 해봤어요. 벤치타임 816. 저희 벤치 마크랑 비슷하죠? 벤치타임. 제가 만든 단어인데, 벤치타임 816. 8시간 동안 먹고, 16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 내지는 과일, 야채 정도 먹는 거, 가볍게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식품을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마 병이 많이 들어온 게 아마,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삶아 먹거나 튀겨 먹거나 끓여 먹는 것은 인간밖에 없을 겁니다. 예?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신발 신고 다니는 동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이 2가지 때문에 아마 병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생식품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이나 영양 주스, 지금 제가 먹는 게 영양 주스입니다. 예? 제가 지금 아침에 먹고 있는 게 영양 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요.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책을 읽고서 우리 양재나비가 처음에는 제가 떡을 냈어요. 한 1년간 떡도 내고 그다음에 김밥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저 책을 읽고 나서 그 떡을 그때 백설기를 이렇게 쪄가는데 한 명도 안 먹는 거야. 그때부터 저희가 과일 바나나로 했던 거예요. 이 책에서 우리가 적용을 그렇게 치열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과일식을 11년 실천했고 그 다음에 생식을 3년 보다가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작년 2월 달에 기가 막힌 걸 만나서 독일의 PM 주스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공부하고 적용하고 가장 좋은 걸 끊임없이 찾아다니거든요. 오케이. 자, 잠들 시간이 성인병 만든다는 굉장한 연구입니다. 미국 상원 영양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연구한 건데 자그마치 270명의 전문가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75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연구했던 그 이유가 뭔가면은 미국이 의료 비용 때문에 망하게 생긴 거야. 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과적 이 영양 상태 이거는 그릇된 영양 지식에 따른 식생활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 굉장한 연구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책의 핵심은 3가지를 너무 많이 먹고 3가지 너무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3가지 너무 많이 먹는 게 뭐라고요? 예,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고 영양분주 3가지는 뭐예요? 예, 비타민과 미네랄과 섬유질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 책의 핵심은.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어저께 신문 보니까 암 환자, 어디 갔어? 예. 남자는 아무튼 여기 한 40%가 40% 암이 걸린대. 남자 같은 경우는. 예. 40%면은 예, 그냥 대충 한 절반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오른쪽 그 표에 보면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유병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는 15.7년 갔다가 병상에서 이제 보내고요. 여성은 20.9년. 그러니까 남자는 대충 16,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냥 띄워버리고 남자는 15년간을 병을 앓고 여자는 20년을 병을 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저기 15년, 20년 동안 누워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그 밑에 보세요. 중간에 당뇨병으로 1200만 명. 1200만 명이 당뇨병 우리나라 환자인데 7초 한 명씩 사망하고요. 30초에 한 명씩 다리 절단하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예, 노후 준비 더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죽음을 막는 것만 열중하고 건강의 유지나 증진에 대해서 연구는 등한시하고 여기 비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문가 되자는 얘기예요. 예? 의사는 그 죽음을 막는 거에 전문가인데요. 이 건강 유지에 대해서 증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빈 시장이 있는 겁니다. 예, 봅시다. 이, 이, 요, 제이미 올리버는 영국 요리사인데, 2010년도 테드에 대상 받은 사람이에요. 예? 테드에서 대상 받은 사람이에요. 예, 봅시다. I want to tell you about something. I want to tell you about something that it kind of epitomizes the trouble that we're in, guys. Okay. I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so basic as milk. Every kid has the right to milk at school. Your kids will be having milk at school, breakfast and lunch. Right? They'll be having 2 bottles. Okay. And most kids do. But milk ain't good enough anymore because someone at the milk board, right? And don't get me wrong, I support milk, but someone at the milk board probably paid a lot of money for some geezer to work out that if you put loads of flavourings and colourings and sugar in milk, right, more kids will drink it. Yeah. And obviously, you know, now that's going to catch on. The Apple board is going to work out that if they make toffee apples, they'll eat more apples as well. Do you know what I mean? For me, there ain't no need to flavour the milk, okay? There's sugar in everything. I know the ins and outs of those ingredients. It's in everything. Even the milk hasn't escaped the kind of modern day problems. There's our milk, there's our carton. In that is nearly as much sugar as one of your favourite cans of fizzy pop, and they're having 2 a day. So, let me just show you. We've got one kid here having, you know, 8 tablespoons of sugar a day, you know. There's your week, there's your month, and I've took the liberty of putting in just the 5 years of elementary school sugar, just from milk. Now,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judging the circumstances, right, any judge in the whole world would look at the statistics and the evidence, and they would find any government of old guilty of child abuse. That's my belief. 예. 신우유에 설탕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예? 우유가 좋은 거라고요? 예. 그래서 설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내가 커피에다 설탕을 시럽을 넣을 건가 말까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은 빵에 들은 거, 예, 과자에 들어간 거, 케이크에 들어간 거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예? 설탕이 안 보이는데, 예? 짜장면은 각설탕 20개가 들어가 있고요. 케이크에는 10개, 탄산음료에는 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보통 그 탄산음료의 12.5%에서 13%가 설탕물입니다. 예? 예. 우유 한 잔에는 지방이 49%가 들어가 있고요. 섬유질이 전혀 없습니다. 예? 2% 저지방 우유라고요. 그는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예? 그 저지방 우유에도 총 열량의 24에서 33%가 지방입니다. 맥주 한 잔에는 원래 144칼로리밖에 안 되지만 지방은 없어요. 우유 한 잔은 300칼로리고 지방이 16g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젖소가 하루에 45kg의 우유를 생산하고, 그런데 이제 분뇨,
예? 젖소가 분뇨하는 건 54kg를 배출하는데 사람의 24명분입니다. 저 우유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그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고, 소 한 마리가 하루 곡물이 야채를 36kg를 소비하는데 하고 물을 170ml면 500ml 340kg 먹어요. 만약에 저 소한테 먹일 곡물 야채를 갖다가 기아 난민한테 주면 우리 전 세계 기아 문제 없습니다. 전 세계 기아 문제 전혀 없고요. 물 부족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소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입니다, 지금. 예? 오케이. 자, 우유에는 단백질 함유량이 모유보다 현저히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죠. 빨리 성장하는 동물일수록 고농도의 단백질이 함유되겠습니다. 사람의 모유는 1.1%인데요. 말은 2%, 소는 3.5%, 돼지는 5.2%, 개는 7.4%인데 우리는 주로 소 3.5% 갖다 먹고 있습니다. 모유보다 3배 높은 그 진한 갖다 단백질을 갖다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웃자라죠. 예? 우유 먹으면 키 큰다는데 그건 맞아요. 예? 웃자라는 거죠. 자, 소의 젖을 갖다가 흡인기를 끼워서 일단은 그 탱크를 이제 모아요. 우유를 갖다가 짜잖아요. 그쵸? 짜는 면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대로 포장해서 파는 게 아니라 품질을 갖다 평준화 시켜야 되잖아요. 균질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탱크에다 다 부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 알갱이들이 떠올라요. 그걸 못 먹잖아요. 거품도 뜨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균질화 시킨다 그래서 막대기를 젓는 작업을 합니다. 지방 알갱이를 갖다 잘게 부숴요. 그 과정 속에서 산소와 결합되기 때문에 과산화 지방이 되는 거예요. 예? 산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녹슨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리고 살균해서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럼 이제 칼슘이 이제 부족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유 먹으면 뭐 칼슘이 그 이제 칼슘 때문에 우유를 먹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골다공증이 제일 심한 게 어딘지 아세요?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자, 소의 젖은요, 송아지를 위해서 설계가 된 거예요. 예? 이 한 4.5kg 정도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유를 생산하려다 보니까 소의 젖을 갖다가 10배로 키워요. 소의 젖을 갖다가 10배로 키우다 보니까 성장 촉진제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끌려요. 소의 젖통이 바닥에 끌리니까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줘요. 그러니까 고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기 1ml랑 그 백혈구 허용을 갖다가 100만에서 150만 원 갖다 허용해 준다 그러는데 미국 낙농협회에서 저 백혈구라는 게 뭐예요? 고름이에요. 예? 전문 용어로는 백혈구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고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유에는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와 고름이 섞여져 있는 기가 막힌 음식이에요. 젖을 뗀 후에도 젖을 먹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젖을 뗀 이후로 젖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은 왜 계속 젖을 먹어야 되죠? 예? 물에 관해서 봅시다. 물에 관해서는 이분이 최고입니다. 벤 맹게리즈 박사님. 예. 이분은 그래도 런던대 의대를 나왔으니까 플레밍경, 그 노벨상을 받은 플레밍경한테 지도를 받은 분이니까 굉장히 실력자예요. 근데 이분이 아마 이란 분이었던 모양인데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식을 맨 먼저 가둬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에빈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수감자 중에 한 사람이 배를 움켜잡고서 복통에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온 거야. 그 당시 그 감옥에 뭐 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둘러보다가 물을 2잔 줬는데 복통이 멈춘 거야. 이게 뭐지? 그때부터 물을 연구했습니다. 3,000명을 갖다 그 죄수들 갖다 임상 실험하고 12개월로 그 최후 답변서 대신에 과학 논문을 제출했어요. 자기가 연구한 걸 갖다 제출해서 난 죽어도 괜찮은데 이 논문은 진짜 중요한 거다. 인류사에 중요한 거니까 이건 보존해달라고. 그래서 제출했는데 그걸 갖다 인정받아서 이 사람이 총살형, 사형을 갖다가 면하게 되고 3년형에다 재산몰수를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3개월로 조기 석방 통보를 받았는데 교도소에서 아니 나는 아직 연구가 덜 끝났다. 더 해야 된다. 그래서 4개월간 더 연구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모든 의사들의 적이 이 사람입니다. 의사들한테 얼마나 이 사람이 공격을 많이 당했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예? 탈수. 그러니까 여태까지 의학적으로는 탈수라는 거, 이렇게 갈증이라는 게 물 부족에 쌓인이라고 느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뒤집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느껴져서 물을 마시면 이미 늦은 거다. 예, 이건 굉장한, 이게 학설 뒤집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에 물 부족을 호소하는 방법이 통증이다. 탈수가 통증과 많은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다.
천식, 관절염, 고혈압, 인후형, 성인성, 루푸스, 세포병, 경화 이런 것들이 다 물 부족이다. 그러니까 의사들이라든가 제약회사로부터 완전 공격 대상 1호예요. 완전 역적인 거죠. 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예. 관절염 팔아먹어야 되는데 물 먹으라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로서는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로서는. 그쵸? 예? 그래서 당신은 아픈 게 아니라 목이 마른 겁니다. 탈수를 약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양심적인 의사 봤습니까? 예?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미국에서만 유아 돌연서가 매년 7천에서 8천 명이에요. 그 대단한 선진국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농축된 우유를 마시고, 그쵸? 엄마 모유보다 3배 진한 그 우유를 마시고서 담요로 똘똘똘 말아서 따뜻한 방에 놔두면은 기관지가 수축돼서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 그냥 병원에서는 돌연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뭐가 부족해요? 예, 그랬더라도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준 거죠. 비만과 관련된 2가지 감각이 있는데, 공복감과 갈증은 뇌에서 2가지 똑같은 부위에서 느낍니다. 똑같이 히스테마 안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혼동하는 거예요. 갈증을 공복을 해야 느끼는 거예요. 예? 물 부족인데 자꾸만 뭘 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가 혹시라도 고프시면은 먼저 물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오케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엄청난 갈증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머리가 쪼갤 두통이 생기면서 이거는 뭐 없는가 하면 엄청난 탈수가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아주 놀랄 만큼 뇌가 쪼그라붙었는데 여기에 담배까지 피잖아요. 혈관까지 수축됩니다. 그래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편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술 마실 적에 담뱃불을 붙여주세요. 예, 그럼 빨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커피나 차나 탄산음료, 알코올, 우유, 가공 주스는 절대 네버네버 물이 아닙니다. 예? 네버네버 물이 아니라는 거. 오케이. 자, 소금에 관해서 좀 볼까요? 이거 시간이 될란가? 예? 예, 소금. 예, 봅시다. 자, 소금에 관해서는 소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최근에 저염식하라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소금은 좋은 소금 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소금은요, 세포의 전이차, 이건 이따가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영양소 흡수하고 전달하고 신경세포 신호 전달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소금입니다. 자, 그런데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1950년도에 연구를 잘못 해석한 거, 1950년도에 잘못된 해석이 하나 있었어요. 예, 아무튼 뭐 이거 현상 있고 해석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단무지를 좀 소금에 절인 단무지와 연어를 많이 먹는 식생활이 있는데 그걸 갖다 원인이라고 결론했는데 그게 아니라 농가의 가옥 구조 때문에 겨울에 그 본체에서 떨어진 먼데 화장실을 하다가 이렇게 극단적 온도차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망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이 사람들이 이걸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잘못된 해석 하나 때문에 예, 아무튼 어마어마한 이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예,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물론 잘못된 소금을 많이 먹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소금 많이 먹으시라는 겁니다.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저게 세포인데요. 세포의 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포막에 나트륨과 칼륨, ATP, 아제, 효소가 있는데 저걸 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막전이. 그래서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그 안과 밖에 그 전해질의 농도차, 예? 농도차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합니다. 산소 공급도 하고 영양소 공급하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들은 에너지의 20에서 40%를 여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 너무 중요한 일을 갖다가 뭔가 세포의 저기 막전이를 갖다 유지하는 걸로. 그래서 칼륨이 2개 들어오고 나트륨이 2개 밖으로 3개로 내보내는 이 차이, 요 2개와 3개의 차이 때문에 그 영양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공급되고 가스가 배출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 필요한 게 뭐예요? 예, 나트륨 필요하잖아요. 나트륨 없이 저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소금에는 이제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혈액과 혈압의 정상을 갖다 유지하는 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소금물입니다. 저염식을 하라 해서 다 병들어서 병원에 오면 제일 먼저 딱 꽂아주는 게 뭐예요? 저 수액이잖아요. 우리가 옛날만 닌기루라는 거. 예, 닌겔이 뭐예요?
예, 0.9%의 소금물인 거 혹시 아세요? 아니, 왜 소금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서 왜 병원에 소금물을 팔아요? 웃기지 않아요? 오케이. 태반에 있는 엄마의 양수에서도 1.1%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예? 예. 오케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액은 다 0.9%의 염화나트륨이, 그게 부족하면 병들이 오는 겁니다. 예? 그 소금의 농도가 적어지면 병들이 오는 거예요. 소금도, 정제염, 이렇게 녹이 슬어요. 산화돼요. 근데 구운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800도에서 1200도 이상 번에는 환원 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환원 소금. 예. 산화라는 것은 녹슨다, 부식된다, 노화된다 그런 뜻이고, 환원된다는 것은 산소를 떼어낸다는 뜻이에요. 산소를 떼어낸다는 것은 그 녹이 없어진다는 거고, 건강해지고 회춘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딱 들어오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탄산음료가 굉장히 그 산화도가 높죠. 예? 410, 수돗물이 350, 맥주가 315, 미네랄워터 295, 와인, 커피가 175, 오이. 예. 근데 마이너스 생활 그 주겸제가 상표를 갖다 가려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200, 굉장히 환원도가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pH 농도도 치즈나 이런 것들은 많이 높은데, 이렇게 알칼리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구운 소금이라는 거.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좋은 소금을 드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체형과 자세. 이 어깨 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척추에서는 어깨 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 박희준 회장님, 우리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싱이란 개념이 있죠. 어싱이란 것은 earth, 그렇죠? 예, 지구, 땅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를 갖다가 earthing이라고 얘기하는데, 클린턴 오버란 분이 저걸 갖다가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캠핑카로 이제 은퇴 이후로 이렇게 전국으로 여행을 하다가 문득 왜 사람들이만 신발 신고 다닐까? 모든 동물은 신발을 안 신는데 왜 인간만 신발을 신고 다닐까? 그러면서 이걸 연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기는 그 활성산소, 예, 그게 플러스 이온인데 땅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구상의 자장이 마이너스 전압니다. 그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딱 결합이 되면서 제로가 되는 거. 예, 그래서 바로 요게 바로 이제 그 어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갖다가 제가 그렇게 막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신발 구두를 신고 신을 적은 6볼트의 그 어떤 전압이 이렇게 흐르는데 맨발 쪽에는 0볼트입니다.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선생님 한번 오셔서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오케이. 그다음에 너무 앉아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일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뭐 논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스탠드 의자 책상을 한 3가지 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있고, 그래서 한 3가지를 갖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서서 일하는 거 연습 많이 하세요. 예, 서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체온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체온은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예, 핵심이 바로 뭐예요?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00에서 600% 올라간다. 예, 그래서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정상이 뭐예요? 36.5도가 정상이 아니라 그 미니멈이에요. 30.5도에서 37.1도 사이가 좋은 겁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게 35도입니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35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체온 체크할 때 그 수시로 보세요. 내가 몇 도인지. 예. 오케이. 그래서 36.5도 이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냉기라는 게 있는데, 냉기 제거 건강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예전에 한 30년 전에 공부한 책입니다. 저 책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은 냉기와 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냉기와 과식인데, 특히 냉기의 정의가 뭔가 하면요, 몸 전체가 추운 게 아니라 상체와 하체 온도 차이를 냉기라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상반신과 하반신의 온도 차이가 냉기입니다. 예. 그래서, 두한종렬이란 말이 있듯이, 두한종렬 말듯이 이 머리 쪽은 좀 차갑게, 그다음에 다리 쪽은 따뜻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수면 양말 반드시 신고 주무셔야 됩니다. 수면 양말. 저 저자는 심지어 5켤레를 신으라 그러는데 전 그거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긴 못한다 하더라도 예, 한 켤레라도 꼭 수면 양말 신고서 주무세요. 예.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목적이 뭔가 하면 여성들이 밍크 코트 위에 입고서 아래에 그 미니스커트 입은 게 가장 안 좋은 자세예요. 예? 예, 그리고 여름에 히터 틀 적에는 여름에 저기 뭐냐 에어컨 틀 적에는 머리 위쪽으로 장소자 운전할 적에 근데 히터 틀 적에는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이해가시나요? 두 한 종류의 원리. 오케이. 호르몬. 예, 호르몬에 관해서는 뇌내혁명, 예, 뇌내혁명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 자체가 굉장한 예, 그 의사죠. 그래서 동양 의술과 그다음에 서양 의술, 동경대 의대를 나왔으니까 서양 의술 잘 결합하신 분인데 결과적으로 긍정적 사고하고 예, 좋은 생각하는 게 그 뇌내몰핀, 베타 엔돌핀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사고하고 감사하는 마음, 타인에 대한 사랑 플러스 발상, 이 베타 엔돌핀 발산하는데 그래서 나쁜 생각이 나쁜 호르몬이 나고 좋은 생각이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 엔돌핀은 독성이 없습니다. 이 베타 엔돌핀은 마약 모르핀의 5배에서 6배가 마약보다 5배, 6배가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도파민의 10배에서 20배가 분비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하고 예,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 혁명.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건강 분야를 내가 잡은 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경제학자이자 백만장자이자 뭐 교수이자 뭐 대단한 분입니다. 22세에 3년 만에 대학 졸업했고 15개월 만에 와튼 MBA를 나왔습니다. 24세에 뉴욕대 조교수가 됐고 20년째 근무 중에 있고 22세에 시티뱅크 최연소 간부고 25세에 최연소 부사장이고 26세에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고 일단 100만 달러 수입을 얻고 30세가 되기 전에 1000만 달러 수입. 대단한 분이죠. 두 대통령 경제 자문을 했다고 할 정도인데 난 저 책을 보면서 충격받은 게 내가 그래도 건강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 저 경제학자가 그 건강에 대해서 썼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박식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여기 핵심은 이거죠. 1908년도에 포드가 T카라는 자동차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나 미쳤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자동차를 갖다가 망치로 두들겨 만들었어요. 예? 예, 그 드럼통 오려다가 이게 두들겨서 만들 적에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미친 거죠. 도로도 없었고 주유소도 없을 적에. 그랬는데 포드가 T카를 만들자마자 도로가 생기고 주유소가 생기고 외곽에 음식점이 생기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예, 어마어마하게 그 인류의 가장 최고의 산업이 된 게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러다가 이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은 산업이 하나 생겼죠. 뭔가요? 예, 10년 만에 그것도 그게 바로 예, PC 산업입니다. 그 당시 PC는 개인이 필요 없었어요. 국가에도 몇 대 없을 테고 그게 왜 필요한데 그러는데 요게 그 애플사와 라디오 쉐이크사의 그 기술을 결합을 해서 PC를 만들자마자 10년 만에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없었어요? 있어요. 그 위에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사람이 뭘까? 이 천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차세대 산업이 건강관리 산업이 얘기합니다. 와. 그래서 10년 내 1조 달러, 1200조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전에 교육과 건강을 키워로 잡았는데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 건강할 겁니다. 교육과 건강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공부합시다. 예? 그리고 노후 준비를 건강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질병 산업은 병에 걸렸을 적에만 소비자가 됩니다. 예, 이 분야에는 내가 소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환자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건강한 산업은요, 내가 안티에이징하고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예, 기꺼이 나 소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산업 거기는 그냥 병원에 넘겨두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건강 산업 쪽에 이쪽에 완전히 비어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합시다. 계몽농도 같이 하고 예, 야 이게 산업입니다. 엄청난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의 평생을 통해서 저는 건강 분야를 이 마인드와 변화, 영양, 물, 소금, 체형, 체온, 호르몬,
건강 트렌드, 이게 8가지로 저는 잡아서, 앞으로 이제 이 분야를 교육도 하고, 산업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인드와 변화에 관해서는 저 한 3권의 책 보시면 되고, 영양에 관해서는, 거기다 이제 비타민C 시리즈 3권 책이 더 있는데,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물에 관해서는 벤 맨겔리지 박사 책, 그 다음에 소금에 관해서도 좋은 책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와 운동에 관해서는 최근에 나온 책들도 있고요. 체온에 관한 책들도 있고, 그다음에 호르몬에 관한 책. 예. 호르몬은 이제 여기에다가 사실 하나 추가될 책이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건강 트렌드에 관한 책들. 예. 이런 책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주 동안 저희가 그 비체 프로그램에서는 건강 지식 특강도 하고 책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단식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양소를 갖다가 흡수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건강과 책풀이 2권 하고 그 다음에 단식 체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영양 주스도 저희가 드리고 단백질 쉐이크도 먹고 해독 주스 뭐 이런 것들도 합니다. 예 그리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또 물 마시기도 하고 소금 섭취도 하고 소금도 드립니다. 소금도 맨발 걷기도 하고 맵시체도 하고 오케이 예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는 물품만 34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원가로 이걸 진행을 합니다. 저희 강사비 전혀 없습니다. 강사비 전혀 없이 원가로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한 2주 정도라도 습관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할 거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개선제 사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오케이. 우리 이재덕 회장님, 예. 96kg 시작을 해서, 예. 2주 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이어서 했겠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78kg. 예. 지금도, 뭐, 80kg 초반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분도 이제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냥 82kg로 시작했습니다. 오, 근데 요즘은요 철봉에 매달리는 거 보세요. 예? 100일 동안 했는데 이분은 이제 2주 끝나고서 이제 금단도 하고 계속 진행한 거예요. 왜? 어렵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66kg로 만들었는데 와 대단합니다.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제 사례입니다. 저는요, 영양, 종합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운동, 체온, 그 다음에 긍정, 이제 그 호르몬 때문에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늘상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제가 62살이 됐습니다. 60살처럼 보이세요? 예. 그래서 저는 몇 학년이라고 물어보면 저는 앞으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5학년 10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예. 60살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케이. 저 치약 그림이 뭔가 하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알뜰하셨냐면은 치약을 탁 했잖아요. 그 당시에 럭키 치약 있잖아요. 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에를 갖다가 이렇게 똥꼬를 갖다 찢어 이렇게 찢어가서 그다 탁 그렇게 알뜰하게 사셨어요. 쌀 한 톨을 안 버리셨어요. 그런데 병을 얻으시니까 월 200만 원씩 내가 11년을 계산해보니까 저게 2억 6천만 원이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다 예, 병원에다 다 이렇게 주지 말고 평상시에 좋은 걸 드세요. 평상시에 조금씩 예, 건강한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뭐라고요? 건강, 돈, 의미, 여가입니다. 예? 이걸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건강을 되찾도록 돕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 건강 교육과 영양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양이 90%입니다. 나머지 10%는 뭐 운동도 있고 마인드도 있고 뭐 호흡도 있고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송하긴 한데 예, 그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고서 체중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운동만 해서 체중을 뺀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운동 자체가 마인드에 도움되고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식생활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몇 칼로리 빼지 못합니다. 칼로리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서는 90%가 저는 영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양은요, 교육하지 않고 내가 지식이 없이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도 다 재정 공부하잖아요. 재정 공부하지 않고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건강도 내가 공부하지 않고 절대로 네버네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철저히 실천하시고 건강 공부하셔서 내년도는 건강과 재정 두 가지를 잘 잡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